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찜통더위라는 말이 무색하게 태양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내리쬐었고 지면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거리는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그리고 길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K-팝 음악 소리로 혼란스러웠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고생 강하늘이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슈퍼커브 스쿠터를 몰고 있었다. 겉다림질한 듯 빳빳한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막 학교를 마친 참이었다. 길게 묶은 검은색 머리는 그녀의 단정하고 성실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늘은 차분하게 스쿠터의 핸들을 잡고 있었다. 도로가 꽉 막혀 있었지만 그녀는 정해진 차선을 지키며 섣불리 끼어들거나 과속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군인인 아버지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규칙 준수는 그녀에게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녀는 이따금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피부에 와 닿는 햇살의 따가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학업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짧은 순간은 그녀에게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는 평소와는 달랐다. 저 멀리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몇몇 차량들이 길가에 멈춰 섰고 그 앞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경찰관 몇 명이 서서 무언가 검문하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은 그것이 정식 단속인지 아니면 단순한 검문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서류는 모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 있게 스쿠터의 속도를 늦추며 검문 지점으로 다가갔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곳에 서 있는 경찰관의 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 중 한 명의 눈빛이 문제였다. 다부진 체격에 굳은 표정을 한 남자는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는 위압적이면서도 어딘가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시선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끔찍한 악몽이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하늘의 검은색 스쿠터가 검문 지점에 가까워지자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이 손을 높이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가 바로 박태수 경장이었다. 다부진 체격에 권위적인 눈빛을 가진 남자.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잔혹할 정도로 딱딱했고 억눌린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단호한 몸짓으로 하늘의 스쿠터를 막아섰다.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즉시 브레이크 레버를 당겨 스쿠터를 멈췄다. 숨막히는 더위에 박태수의 날카로운 시선까지 더해지자 하늘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태수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상대의 길을 처음부터 꺾어놓으려는 듯 크고 차가웠다. 면허증이랑 등록증, 빨리 꺼내어. 그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처음부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하늘은 재빨리 책가방을 뒤져 항상 깔끔하게 챙겨 다니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꺼냈다. 긴장된 분위기 탓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박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훑어본 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하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 후 하늘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모두 다 있습니다. 경관님, 빠진 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박태수는 하늘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압박감이 가득했다. 너 아까 차선 위반했어. 시침이 뗄 생각다. 그 터무니없는 비난에 하늘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이 규칙에 따라 주행했고 추월하거나 역주행은 물론 차선을 넘은 적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 비난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싸구려 변명처럼 들렸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박태수를 마주보며 서서히 차오르는 용기로 말했다. 저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경관님, 규칙대로 운전했고 서류도 모두 완벽합니다.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들이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차량 속도를 늦추기까지 했다. 박태수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친절함보다는 위협에 가까운 미소였다. 하늘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검문이 아니었다. 그 경찰관의 태도 뒤에는 훨씬 더 어둡고 추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오늘 자신의 하굣길이 거대한 재앙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무언가가 하늘은 여전히 자신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손한 어조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고함에 가까운 박태수의 거친 목소리에 즉시 끊기고 말았다. 그는 하늘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스쿠터에 꽂혀있던 열쇠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 하늘은 깜짝 놀랐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에마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경찰관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는 분명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일상적인 검문이어야 할 상황이 어느새 두려운 압박으로 변해 있었다. 박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육중한 몸으로 하늘을 위협하듯 그녀 앞에 우뚝 섰다. 그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오토바이에서 내려. 그의 말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마치 그 명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선고인 것처럼 들렸다. 하늘은 잠시 망설이며 좌우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잠시 쳐다볼 뿐 이내 지나가 버렸다. 대부분은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하늘은 마침내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끌어모은 뒤 천천히 스쿠터에서 내렸다. 그녀의 두 발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닿자 불쾌감은 더욱 강해졌다. 하늘은 자신이 검문받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날카로운 압박감이 가득한 박태수의 눈빛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려는 듯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차선 위반이라는 혐의가 공허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책가방 끈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진정시킬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박태수는 비스듬히 미소를 지었다. 마치 워고생 하나를 자신의 명령에 굴복시킨 것에 만족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것은 법집행관의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방금 먹잇감을 덫에 가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의 손에 들린 스쿠터 열쇠가 장난감처럼 빙빙 돌아갔다. 그에게 그것은 아무 생명 없는 물건에 불과했지만 하늘에게는 방금 빼앗긴 자유의 상징이었다. 그의 표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박태수는 자신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훨씬 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단속이 단지 위장에 불과하다는 의심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차가운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박태수는 긴장한 채 서 있는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압박적이며 위협으로 가득했다. 이 오토바이 되찾고 싶으면 지금 당장 300만 원 준비해와. 그 말은 하늘의 귀를 꿰뚫었고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300만 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혐의에 대해 내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다. 순간 놀라움은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로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폭발하지 않으려 있어서 감정을 억눌렀다. 하늘은 눈을 크게 뜨고 박태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제 서류도 모두 완벽합니다. 그렇게 큰 벌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록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그 요구가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갈취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정의감을 훼손하는 이 부당한 처우에 맞서 저항했다. 그녀는 아직 10대였지만 그녀 안의 용기는 불의에 맞서게 했다. 그러나 그 언어적 저항은 오히려 박태수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의 턱이 단단해지고 눈썹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으며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하늘에게 몸을 더 가까이 밀착하며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듯했다. 말대꾸하지 마. 돈 내기 싫으면 어떤 꼴을 당할지 알게 될 거야. 그가 거칠게 소리쳤다.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은 더욱 경계했지만 제보 기분 공권력과 엮일까 두려워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 압박감의 주변 공기는 마치 얼어붙는 듯했다. 뜨거운 공기는 더욱 따갑게 느껴졌고 오만함의 화신 앞에 서 있는 하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그 긴장 속에서 하늘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하나로 뒤섞였다. 그녀는 만약 이 요구에 굴복한다면 자신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정의는 자신과 같은 약자의 편에 결코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녀는 다시 한 번 거절했다. 돈 못 내요. 이건 부당합니다. 거리에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더욱 어두워지는 박태수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하늘은 자신의 거절이 방금 모든 것을 불태울 거대한 불씨를 지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의 거절은 박태수의 자존심에 채찍질을 한 것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의 육중한 손이 소녀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갔다. 작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하늘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꺾였다. 작고 붉은 입술이 터져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강한 충격에 하늘의 몸이 휘청이며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녀는 뜨겁게 타오르며 옵신거리는 뺨을 감싸쥐고 깊은 굴욕감과 고통을 견뎌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억지로 서 있으려 애썼다. 박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친 걸음으로 길가에 무력하게 서 있는 검은색 스쿠터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작은 휘발유 병을 꺼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스쿠터 몸체에 그 액체를 뿌렸다.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주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 광경을 본 하늘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제발 제 스쿠터에 불 지르지 마세요. 그녀의 외침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그 악랄한 경찰관의 잔인한 의도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박태수는 차가운 얼굴로 성냥을 꺼내 그은 뒤 스쿠터를 향해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검은색 스쿠터를 주인 앞에서 개걸스럽게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타는 연료 탱크에서 나는 작은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짙게 피어올랐다. 하늘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박태수를 막으려 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그녀의 작은 몸은 그 거구의 남자를 당해낼 수 없었다. 박태수는 거칠게 한 번 뿌리치는 것만으로 그녀를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손은 긁혔고 교복은 더러워졌으며 온몸의 고통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등하굣길을 달려주던 소중한 스쿠터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구경만 하던 시민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경찰관을 막아서지 못했다. 하늘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무력하게 떨렸다. 그녀는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스쿠터를 향해 기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박태수의 그림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경찰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마치 스쿠터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 뜨거운 대낮에 불탄 것은 스쿠터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폭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한 어린 소녀의 자존심도 함께 불타고 있었다. 하늘의 연약한 몸은 박태수의 발길질을 견뎌낼 수 없었다. 그의 구둣발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하자 그녀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맥없이 나뒹굴었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하늘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피부를 태우는 아스팔트의 열기가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순식간에 땀과 피가 뒤섞여 얼굴에서 흘러내렸고 먼지 투성이가 된 흰색 교복 블라우스를 적셨다. 그녀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박태수의 검고 번쩍이는 구두가 그녀의 몸을 짓밟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자비한 발길질이 그녀의 등과 배에 쏟아졌다. 하늘은 고통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희미한 비명을 질렀지만 조금의 자비도 없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마치 여고생이 길 한복판에서 짓밟히는 광경이 하나의 오락거리라도 되는 듯했다. 하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단지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짓을 저지른 자들은 본래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그저 굳은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일부는 비명을 참으려 입을 막았고 일부는 안전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갈색 제복에 대한 공포는 너무나 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의 용기를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그저 하늘을 향해 안타까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널 돕고 싶지만 우리 또한 저들의 손에 망가질까 두렵다. 그 상황은 하늘을 더욱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무너진 것은 그녀의 몸뿐만이 아니었다. 군중 속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느낌에 그녀의 감정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박태수는 꿋꿋이 서서 구둣발로 하늘의 몸을 계속 짓눌렀다.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얼굴에는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마치 이 거리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방금 증명해 보인 것 같았다.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하늘은 고통과 울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장난감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폭력 앞에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그리고 상처로 가득한 그녀의 눈빛 너머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불의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고통을 조롱거리로 삼는 경찰들의 잔인한 웃음소리와 함께 하늘의 몸은 마침내 고문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과 관자놀이에서 피를 흘리며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공포에 질린 군중 속에서 마침내 한 시민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식을 잃은 하늘의 몸을 들어 올렸다. 피로 얼룩진 더러운 교복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른 몇몇 시민들이 서둘러 차를 구해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그들의 연민이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이대로 두면 저 소녀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은 즉시 안으로 옮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녀의 심각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몇몇 간호사들은 장비를 들고 뛰어다녔고 한 의사는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곧 그녀의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혔고 팔과 얼굴에는 붕대가 감겼으며 약한 호흡을 돕기 위해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다. 응급실 안에서는 심장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이 한십대의 소녀가 잔혹한 폭력 끝에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사건을 촬영했던 몇몇 시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다. 몇 분 만에 한 여고생이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발로 차이며 스쿠터가 불태워지는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공권력 남용의 주범으로 경찰을 지목했다. 강하늘이라는 이름은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자행된 불의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소란이 커지면서 병원 주변은 더욱 붐볐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피해자의 신원과 현재 상태를 알아내려 했지만 병원 측은 하늘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다.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온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하늘을 도운 행동이 자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양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약속이 새겨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웅장하지만 소박한 군인 관사에서 대한민국 육군 준장 강진혁은 임무를 마치고 쉬고 있었다. 그때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얼굴에 이웃이 달려와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그의 딸 하늘이 경찰의 폭력에 희생되어 현재 병원에서 끔찍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 강진혁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찬 날카로운 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즉시 차 열쇠를 집어들고 병원으로 질주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강진혁의 발걸음은 가슴이 무너지는 광경 앞에서 멈췄다. 그가 그토록 사랑으로 지켜온 딸 하늘이 하얀 병상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았으며 팔은 두꺼운 붕대에 감겨 있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 놓인 심장 모니터는 약하게 뛰고 있었다. 그 광경에 강진혁의 가슴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뒤섞였다. 무장한 적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던 강인한 군인이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다뤄진 자신의 딸을 보고 거의 무너져 내릴 뻔했다. 강진혁은 다가가 춘대 옆에 앉아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딸은 의식이 없었지만 그는 마치 그 목소리가 딸의 귀에 닿을 수 있다는 듯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여기 있다. 달,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넌 강해야 해. 버텨야 한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을 참았다. 하늘의 어린 시절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맞아주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상처를 짊어지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강진혁은 맹세했다. 그의 가족의 명예와 피가 이토록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그 순간 그의 감정은 조용한 분노 속에서 폭발했다. 강진혁의 턱이 단단해졌다. 그의 손은 무언가를 부술 듯이 꽉 쥐어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거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고위 장교로서 이웃에게서 들은 소식만으로도 피가 끓었지만 딸의 상태를 직접 목격하자 그는 직접 나서기로 굳게 결심했다. 단순히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통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고요한 병실 안에서 한 장군의 결심이 태어났다. 그는 감히 자신의 딸을 건드린 자가 누구든 설령 그것이 다른 제복을 입은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추격할 것이었다. 천천히 하늘의 눈꺼풀이 열렸다. 숨은 여전히 가빴고 몸은 약했지만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자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안도감이 번졌다. 가늘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부르기 시작했다. 아빠. 강진혁은 즉시 다가가 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하늘은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야만 아버지가 자신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향했다. 마치 모든 일이 그냥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언하는 것 같았다. 하늘은 더듬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수 경장이 어떻게 길에서 자신을 멈춰 세웠는지,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검사하고는 억지로 스쿠터에서 내리게 했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300만 원을 요구했던 박태수의 오만한 말을 되풀이했다. 자신의 뺨을 맞아 입술에서 피가 났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스쿠터가 눈앞에서 휘발유에 적셔져 불태워졌던 순간을 떠올리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발로 차이고 짓밟혀 결국 아스팔트 위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털어놓았다. 강진혁은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억지로 참았다. 그에게 장군의 눈물은 적 앞에서가 아니라 전장에서만 흘려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적이 자신의 혈육을 해쳤고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주먹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쥐어졌다.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노는 더욱 커져 그의 이성을 불태웠고 용납할 수 없는 이 모욕에 대한 복수를 갈망하게 했다. 하늘은 희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쳤다. 아빠, 이대로 넘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 목소리에 강진혁의 자세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춘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딸아, 아빠가 행동할 거다. 그놈들은 선을 넘었어. 너의 명예를 위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위해 아빠가 반드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뱉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 아버지이자 고위 군인의 분노는 맹세가 되었다. 감히 자신의 딸의 존엄성을 더럽힌 자는 그 누구도 제복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었다. 분노로 가득 찬 얼굴과 빠른 걸음으로 강진혁은 도심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그의 관용차가 마당 바로 앞에 멈추자 몇몇 경비 경찰들은 육군 장성이 분노와 위험으로 가득한 아우라를 풍기며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강진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압박감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가 담소를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뒤흔들었다. 박태수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그곳에 있던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바쁜 척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강진혁은 앞으로 나아가 구둣발로 바닥을 강하게 내딛었다. 그 소리에 바닥이 울리는 듯했다. 박태수가 자리에 없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고 호흡은 거칠었으며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에게 박태수의 부재는 비겁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숨어버렸다는 증거였다.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마포경찰서장 김동철이 나타났다. 그는 약간 살집이 있고 둥근 얼굴에 콧수염을 기른 모습이었으며 애써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띠며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했다. 강 장군님, 우선 진정하십시오. 소식은 대강 들었습니다. 따님의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차분히 이야기 나누시지요. 그는 부드럽게 꾸며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투는 강진혁의 귀에는 오히려 상황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다. 강진혁에게는 자신의 딸이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쓰레기 취급을 당한 후에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진혁은 김동철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깊어서 경찰서장은 거의 할 말을 잃을 뻔했다. 내가 한가롭게 담소나 나누러 여기까지 온 줄 아나? 내 딸이 당신 부하 손에 두들겨 맞고 스쿠터는 불탔으며 길바닥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 그런데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고? 강진혁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사무실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김동철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다. 비록 식은땀이 이미 관자놀이를 적시고 있었지만 말이다. 강진혁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분명했다. 달콤한 말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치러야 할 비싼 대가가 있었고 강진혁은 그것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동철 서장은 마침내 강진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장군이 들려주는 하늘에 겪은 일의 전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때때로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자신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진혁이 말을 마치자 김동철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장군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따님의 병원비는 저희 쪽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하고 외교적이며 안심시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강진혁의 가슴속에서 여전히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듯했다. 그러나 강진혁에게 그 말은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다. 어떻게 경찰서장이 폭력을 저지른 부하 직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도움을 제안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약속은 책임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돈으로 상처를 덮으려는 시도처럼 들렸다. 강진혁의 눈초리가 가늘어졌다. 그는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김동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몸짓과 말투에서 강진혁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하늘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단지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인 것처럼. 병원비? 강진혁의 목소리가 냉소적인 어조로 사무실을 갈랐다. 내 딸의 고통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 말에 김동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두꺼운 콧수염이 꿈틀거렸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덧붙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군님, 저희는 반드시 절차대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따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은 더욱 교묘하게 들렸다. 김동철이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강진혁은 바보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그는 상황을 읽는데 매우 민감해졌다. 그는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몸짓 언어를 읽을 줄 알았다. 그리고 김동철이 내뱉는 모든 말에서 강진혁은 더욱 확신했다. 보호받고 있는 더러운 조직이 있다. 박태수는 단독 범행이 아니며 그를 지원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 강진혁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찰서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만약 이 기관이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정의의 칼을 들어 그들이 덮고 있는 부패를 베어버릴 것이라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진혁은 아직 식지 않은 분노를 안고 경찰서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이 경찰서 마당에 닿자마자 한낮의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찔렀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 아직 분출되지 못한 불길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그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갑자기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예고도 없이 새 파이프가 그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퍽!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강진혁의 몸이 휘청거리며 경찰서 마당의 단단한 바닥으로 쓰러졌다. 우연히 근처에 있던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몇몇은 입을 틀어막았다.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 대낮에, 그것도 경찰서 앞에서 경찰에게 공개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짓을 저지른 자는 다름 아닌 박태수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눈은 광기에 번들거렸으며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강진혁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스파이프를 다시 한번 치켜들었다. 그 장면은 경찰서 마당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감히 장성을 공격하는 한 경찰의 대담함과 야만성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강진혁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수년간 군사훈련으로 단련된 몸으로 그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꼿꼿이 서서 박태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리고 별말 없이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쾅! 강력한 주먹이 박태수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강진혁의 주먹이 터지는 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박태수의 육중한 몸이 뒤로 휘청거렸다. 그의 입술이 찢어지고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방금까지 그가 뽐내던 잔인한 미소는 고통으로 가득 찬 신음으로 바뀌었다. 강진혁은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은 굳건했고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넌 그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들릴 만큼 우렁찼다. 내 놈의 그 잔인한 행동으로 넌 공권력이 명예를 더럽혔고 내 딸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그 말과 함께 또 다른 주먹이 박태수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 소리쳤다. 몇몇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장성이 경찰서 본부에서 직접 복수하는 것을 보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있는 한 불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다. 박태수의 몸이 아직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강진혁은 그의 옷깃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 경찰서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 했다. 공권력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멈췄다. 겁에 질린 얼굴에 젊은 경관이 달려왔다. 그는 숨을 헐떡였지만 그의 눈에는 용기가 가득했다. 그는 재빨리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강진혁에게 내밀었다. 장군님, 이걸 받으십시오. 여기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혁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 젊은 경관을 쳐다본 뒤 USB를 받아들었다. 그것을 꽉 쥐자 그는 이 작은 물건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스캔들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젊은 경관은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태수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졸에 불과합니다. 김동철 서장도 이 거대한 조직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금품 수수, 협박, 갈취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위에 일부 고위 간부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강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딸의 상처는 더 크고 구조적인 범죄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강진혁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동철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 병원비에 대한 거짓 약속, 그리고 박태수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던 방식까지. 그들 뒤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조직이 보호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손에 증거를 쥔 강진혁은 자신이 길거리의 불량 경찰 나부랭이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조직은 제복, 직위, 권력 뒤에 숨어 법의 가면을 쓰고 약한 국민을 억압하며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강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직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박태수를 쳐다본 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젊은 경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강진혁이 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더 이상 한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나라의 명예를 정화하기 위한 전쟁이다. 경찰서 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아직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은 그날의 사건이 더 이상 단순한 소동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금 갈색 제복과 권력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을 목격한 것이었다. ESP를 받은 후 강진혁은 여전히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얼굴로 경찰서 마당을 떠났다. 차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켜고 신뢰하는 몇몇 군 동료들에게 즉시 연락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부패한 조직의 연루 증거를 방금 입수했다며 그들에게 비밀리에 모일 것을 명령했다. 강진혁은 더 이상 이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 국가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대한 치욕으로 여겼다. 이건 더 이상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짧은 통화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몇몇 동료들은 진지하게 응답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강진혁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처럼 단호한 장성이 직접 나섰다면 마주한 위협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 거대한 계획이 더 구체화되기도 전에 강진혁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가 차 안의 정적을 깨는 벨소리와 함께 화면에 떴다. 처음에는 평범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전화를 받자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저편에서 들려왔다. 이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끝나는 건 자네 경력뿐만이 아닐 거야. 자네 딸 목숨도 마찬가지지.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명했다. 각 단어는 귀에 스며드는 독과 같았고 실질적인 위협의 기운을 남겼다. 강진혁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턱이 굳어지고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그 목소리가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맞서 싸우는 거대한 조직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증거를 없애고 증인의 입을 막고 심지어 흔적도 없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 위협은 그의 행동이 독사의 둥지를 건드렸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강진혁은 쉽게 겁먹는 남자가 아니었다. 낮지만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짧게 대답했다. 내 딸을 한 번만 더 건드리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의 손은 팔에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쥐어졌다. 그 위협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경력이나 개인의 안전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에 맞선 공개적인 전쟁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음속으로 강진혁은 앞으로의 길이 위험으로 가득할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군인으로서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한때 붐볐던 병원은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특별병실에서 하늘은 여전히 팔에 링거를 맞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통제실의 CCTV 화면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인물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진짜 의료진인 것처럼 보였다.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은 채 그는 하늘의 침대를 병실 밖으로 밀고 나가 조용한 복도를 지나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몇 시간 후 가족이 면회를 왔을 때에야 비로소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병원 측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간호사의 신원을 추적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CCTV에 녹화된 이름이나 얼굴을 가진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든 데이터는 비어 있었고 마치 그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은 새로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병원에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그를 전혀 모른다고 맹세했다. 이 납치는 탐지할 수 없는 위장을 사용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다. 큰 의문이 제기되었다. 누가 감히 하늘을 데려갔으며 그들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 것인가? 같은 시각 하늘에 대한 폭력 영상으로 떠들썩했던 온라인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전에 여러 플랫폼에 퍼져있던 바이럴 영상이 갑자기 신비롭게 사라졌다. 활성화되어 있던 링크들은 사용할 수 없음으로 바뀌었고 영상을 업로드했던 계정들은
차단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힘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는 증거를 없애는 것 같았다. 그 디지털 침묵은 이음모 조직이 현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으로 기술과 미디어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낡은 차고에서 강진혁은 이제 불에 탄 새만 남은 딸의 검은색 스쿠터 뼈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분노로 날카로웠다. 그의 손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의 상징인 권총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딸을 구하기 위해 이 나라와 싸워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며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저항의 시작을 알렸다. 이야기는 그렇게 미완으로 끝을 맺으며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을 남겼다. 과연 하늘은 어디에 있으며 이 어두운 조직은 국가의 몸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